의사들이 나이 들수록 변해가는 몸과 친밀감에 대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너무 민감한 주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숨기는 순간 가장 소중한 관계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함께 밥 먹고, 함께 TV 보고, 함께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이불 속의 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사랑이 식은 건 아니야.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한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쪽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건가? 내가 매달리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고. 둘 다 상처받을까봐, 민망할까봐 말을 안 합니다. 이 나이에 그런 얘기를 애들도 다 컸는데 내가 이런 걸 고민한다고? 그래서 그냥 침묵합니다. 얘를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부부, 아무 문제 없는 커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렵고 이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조용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루카 카르미냐니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비뇨의학과, 남성의학, 그리고 전립선과 친밀감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커플을 봐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이 사랑이 식은 건 아닌데 몸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 말고 당신이 일상에서 바로 느끼고 이해하고 바꿀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몸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야 얘를 서로를 상처 없이 올바르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러니 제 목소리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겠다 하는 감각을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먼저 이 조용한 위기의 정체부터 짚어볼까요? 나이가 들면 남자든 여자든 몸과 마음 사이에 미묘한 어긋남이 생깁니다. 마음은 여전히 이 사람 옆이 좋고 안기고 싶고 손 잡고 싶고 때로는 더 깊이 친밀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남성은 피곤이 쉽게 쌓이고 회사 일, 돈, 건강 걱정, 부모님, 자녀 문제까지 머릿속이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은 이미 배터리가 5% 남은 스마트폰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고 싶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뒤섞입니다. 매일 여성은 또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변하고 몸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편안하던 스킨십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건조하고 조금 아프고 조금 긴장됩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말하면 내가 싫어서 그러나 라고 오해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니 더 어색해지고 어색해지니 이제 우리는 끝난 건가 하는 생각까지 스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단지 마음이 식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 안에서 조용히 대사 오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만,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지 성욕을 올리는 버튼이 아닙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근육과 뼈를 지켜주고 이레느 배의 설렘 회로를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남성부터 볼까요? 남성의 성기 쪽으로 가는 혈관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 라인처럼 섬세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고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 연료 라인이 충분히 열리지 않습니다. 차는 멀쩡한데 기름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마음은 출발하고 싶은데 엔진이 오늘은 좀 힘든데 하고 버벅거리는 상태.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 점막이 예전처럼 촉촉하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윤활이 덜 되고 작은 마찰에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안전하지 않아. 조금 더 조심해야 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몸이 긴장하고 움츠러들고 피하게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은 뇌의 선격 회로를 마치 오프 스위치처럼 눌러버립니다. 이때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설렘과 애착의 물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데 몸의 회로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서로를 향한 원망과 죄책감이 조금씩 풀립니다. 아, 우리 몸이 변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 몸에 맞게 방식을 바꾸면 되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잘 안 보이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건강 생각해서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잘 먹는다는 식탁이 친밀감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늦은 밤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치킨, 라면, 야식, 맥주 한 잔? 아니, 두 잔? 세 잔? 단 음식, 정제 탄수화물, 빵, 케이크, 과자. 이것들이 혈당과 인슐린을 롤러코스터처럼 들쑤십니다. 혈액안은 점점 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혈관은 원래 깨끗한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점점 탁해지고 끈적해지고 벽이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성기로 가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부터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남성은 발기 유지가 어려워지고 여성은 전신 혈류가 떨어지면서 질윤활도 더디게 됩니다. 여기에 과도한 알코올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술은 잠깐 긴장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고 남성의 발기 반응을 둔하게 만듭니다. 용기를 주는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몸이 더 피곤하고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의존해 하루를 버티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커피, 오후에도 커피, 저녁에도 또 카페인. 신경계는 항상 과속 운전 상태입니다. 밤이 되어도 뇌는 아직 낮이야, 아직 긴장해야 해 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완되고 서로에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요즘 남성들 사이에서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몸짱, 식단.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과 간, 호르몬 균형에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피로와 성욕 저하를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식탁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배를 채우는 순간 같지만 사실은 침실의 공기까지 바꾸고 있어. 자, 여기까지가 조금 무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몸의 구조와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만나서 진짜 친밀감을 만드는지. 남성과 여성의 몸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몸을 기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자동차의 연료 라인입니다. 이래 심장은 엔진이고 혈관은 연료관, 산화질소는 연료 밸브를 여는 전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은 중요한 밸브입니다. 전립선이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마려워지고 밤에 여러 번 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밸브가 불편해지면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하복부에 힘을 주게 되고 이 부위는 문제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 순간 성적 자신감도 같이 떨어집니다. 전립선이 단지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존재감과 자신감을 지탱하는 밸브라는 걸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여성의 몸은 또 다릅니다. 질과 골반저 근육은 하나의 해먹처럼 생겼습니다. 장기와 성기를 아래에서 받쳐주고 방광, 자궁, 직장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출산 나이, 호르몬 감소로 이 해먹이 느슨해지면 이 지립구가 예전보다 덜 탄탄해지고 성관계 시 통증, 요실금, 묵직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세, 이 자극은 지금 나에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피하고 움츠러듭니다. 여기에 뇌의 역할이 더해집니다.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형애, 그리고 이 상황은 안전한가를 판단하는 전전두엽. 이 둘이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여긴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지금 이 사람과의 거리는 나에게 편안하다. 이 신호가 들어올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몸이 이완되고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결국 친밀감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감, 혈류, 근육, 감정, 이 하나의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부드럽게 돌아갈 때 나이가 들어도 몸이 변해도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깊이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올바르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 첫 단계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는가에서 시작합니다. 몸에서, 식탁에서, 말에서, 화면에서 우리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식단부터 볼까요? 늦은 밤 과식, 과도한 술, 단 음료, 간식. 이 4가지만 줄여도 혈당 롤러코스터는 크게 완화됩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배가 약간 남는 정도에서 멈추는 연습. 술은 용기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방해 요소라는 인식.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야한 영상,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는 습관. 이건 뇌의 도파민 회로를 계속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현실의 부드러운 스킨십보다 스크린 속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진짜 사람의 청아호흡 속도가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친밀감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잠들기 전 1시간 화면을 끄는 용기. 이 1시간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시 잇는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디톡스는 말입니다. 왜 당신은 예전 같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지? 이런 말들은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몸 때문에 이미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비교와 비난이 더해지면 몸은 더욱 방어 모드로 바뀝니다. 가장 강력한 정서적 디톡스는 이런 말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요즘 당신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예전처럼 자주 못 껴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나는 여전히 당신이 좋아. 우리 나이에 맞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 또 하나, 우리 몸에 대한 수치심을 키우는 것들. 비현실적인 몸매를 보여주는 광고, 이 나이에 이렇게 젊어져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디톡스입니다. 커플이 함께 이렇게 합의해보세요. 오늘부터 이것만은 하지 말자. 예를 들어 늦은 밤 야식은 주일회로 줄이자. 서로의 몸을 비교하거나 예전엔 으로 시작하는 말은 하지 말자. 잠들기 전 30분은 각자 휴대폰을 내려놓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성관계 시 통증이 있는 경우 참으면서 버티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여성이라면 산부인과에서 질 건조, 염증, 호르몬 문제를, 남성이라면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혈관, 호르몬 상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정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친밀감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첫째, 남성에게. 규칙적인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과 혈류를 올리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2-3번,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기본 근력 운동. 이건 단지 몸매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연료 라인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식단에서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견과류,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같은 건강한 지방이 혈관 내피 기능을 도와주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연료 밸브를 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여성에게 골반적 근육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이건 해먹을 다시 탄탄하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소변 참을 때 끊는 느낌으로 하루에 몇 차례 짧게 조였다가 풀어주는 연습. 여기에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필요하다면 산부인과에서 상담 후 사용하는 질윤활제,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 등이 통증을 줄이고 몸이 다시 여기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도와줍니다. 셋째,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루틴. 잠들기 전 10분 대화, 가벼운 포옹과 손잡기, 성관계를 목표로 하지 않는 그냥 서로의 등을 쓸어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시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갈지 미리 말로 합의하는 것. 예를 들어 오늘은 그냥 같이 안고 자고 싶어. 더 이상은 안 가도 괜찮아. 오늘은 손만 잡고 이야기하다가 잘까? 오늘은 서로 마사지만 하고 내일 아침은 각자 쉬자. 이렇게 미리 말해두면 한쪽은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고 다른 쪽은 거절당했다는 느낌 없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이란 기술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존중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경로를 그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키는 과정은 하룻밤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식습관과 수면, 가벼운 운동만 바꿔도 몇 주 안에 피로감이 줄고 성적 관심이 아주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치료, 호르몬 조절, 질 건강 관리를 병행하면 몇 달에 걸쳐 통증과 불편이 줄어들고 스킨십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완벽한 젊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 지금의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예전처럼 격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더 천천히,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자주 눈을 마주치는 친밀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한 문장이라도 솔직하게 나누는 것,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한 번 더 천천히 묻는 것. 요즘 당신은 어때? 당신 몸은, 마음은 어디가 제일 힘들어? 이 질문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는 첫 벽돌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가갈지, 어디까지 나눌지는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당신이 부끄러움 대신 이해를, 두려움 대신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이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권한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변하지만 관계의 깊이와 친밀감은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화면을 조금 일찍 끄고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단 한 문장만이라도 건네보세요. 우리 예전처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 그 한 문장이 두 사람이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도 서로에게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안전한 공간이 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긴 세월 동안 건강하고 따뜻한 친밀감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